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자스입니다. 지금 밤 하천을 걷고 있는데 유튜브에 지금 댓글 남겨주신 수험생이 계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좀 드릴게요. 지금 사람들 없어가지고 지금 마스크 좀 벗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사는 사료 부분 1타 강사님이 찍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타 강사께서는 사료가 책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갈아타는 게 괜찮을까요? 어떤 강사님이 사료가 적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뭐 사료와 관련돼서는 뭐 나중에 뭐 기출에 뭐 양이 적다 하더라도 모의고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중에 시행점의 기출 어차피 다운받아서 푸시면은 충분히 보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과 잘 맞는 강사님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한국사를 만약에 기출을 정한다고 하면은 해설이 잘 나온 기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블로그에 올려주신 영어 방법대로 뽑아서 신청 중인데 생각보다 불안해서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영어 강사님들은 대부분 공무원 기출로 책을 편찬하셔서 하고 계신데 저 혼자 생기초, 천임은 자이스토리 커리대로 혼자 하려니 고민이라서요. 이거는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이제 보통 강사님들이 지문을 다 기출에서 따오잖아요. 그러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영어를 잘하시는 수험생분들은 그런 지문으로 구성된 걸 이제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영어가 잘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영어 점수는 잘 나오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를 못 하시는 수험생분들이에요. 영어를 못 하시는 수험생분들은 기초과정의 지문도 제대로 못 읽는데 공무원 기출 지문으로 당연히 문장을 보려고 하면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강사님들의 인강을 듣고서 마치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주신 천의문하고 자이스토리는 너무나 좋은 교재예요. 공무원 강사님들의 기초 교재보다 더 좋기 때문에 천의문은 우리나라에서 천의문 베이직은 구문독해 1위 교재고요. 자이스토리도 거의 해설이 과외 이상의 자세한 해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를 보면은 첫 번째 해설이 자세하진 않죠. 왜? 해설이 자이스토리 독해처럼 자세하면은 사람들이 인강을 안 보겠죠. 다 독학을 하겠죠. 인강을 팔아야 되니까 해설이 자세하지 않고, 그리고 자이스토리 독해는 쉬워요. 일단 수험생분들이 영어를 이제 약하신 기초 수험생분들은 일단 기초 단계부터 단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들이 뭐 하프 모의고사 푼다고 해가지고 문장도 못 읽는데 막 하프 모의고사 푼다거나, 난들이 막 어려운 막 구문 몇째 막 이런 거 한다고 해가지고 본인 실력보다 더 어려운 교재를 들어가는 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어는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5과목을 실제 시험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영어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난들이 이거 한다고 해서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다들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기초 수험생들은 기초 단계에 맞는 과정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강사님들의 어려운 과정만 넘어가다 보면은 문제가 뭐냐면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시험에 갔을 때 영어 지문을 못 읽어요. 그래서 영어는 상당히 중요하고 쉬운 지문부터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오랫동안 과외 수업을 하면서 수험생들 시중 대형 강사님들의 인강을 1년 동안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 테스트를 해보면은 첫 번째 해석을 못해요. 문장 구조 분석 안 되고 구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문법 이론도 암기가 안 돼 있고 다들 기반이 약해가지고 기초 단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기를 추천드려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문법도 그렇고요. 선생님 추천하신 대로 영어는 3달 정도만이라도 단계별로 갔다가 남은 5개월은 영어 인강 선생님으로 교재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그냥 제가 독학커리 추천드린 거는 제가 오랫동안 써보고서 각 교재마다 가장 좋은 교재들을 추천드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강사님들의 인강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그 인강을 듣는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실력이 되는 수험생분들은 상관없어요. 그런 수험생분들은 강사님들의 유명 강의 보고서 본인이 실력이 되니까 이제 쉽게 공부하고 빠르게 복습하고 자신의 실력 만듭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은 합격을 많이 해요. 왜냐면 영어 자체가 실력이 있으니까요.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어 자체가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단기 합격하기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의 실력이 약한 상태에서
남은 5개월 동안에 영어 인강 선생님으로 교재에 들어간다. 자,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영어라는 과목이 강사님들의 인강을 봐가지고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누가 영어를 못할까요? 다들 대다수가 영어 때 다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5개월 남은 기간은 다른 강사님들의 영어 인강을 들을지 아니면 독학 교재를 할지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데, 근데 사실 영어 실력이 만약에 향상된다고 하면은 굳이 인강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직접 풀어봐야죠. 어, 인강은 물론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서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인강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게 독학 교재에서 좋은 교재들만 선별을 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연습하고 만약 그게 제대로 연습이 되었다고 하면은 나머지는 직접 푸시면 됩니다. 인강에 너무 의존할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인강을 들어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영어 과목이었다면 다들 영어 잘하실 거예요. 다들 프리패스로 1년 동안 강의 계속 주저앉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제대로 해독도 안 되어 있고, 이해도 안 되어 있고, 암기도 안 되어 있고, 본인이 뭐가 약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어려운 과정을 넘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단계 가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단계 갔으면 진짜 풀어야죠, 이제는. 자, 그 다음에 국어도 문법 먼저 듣고 비문학 문학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문법이 빨리 안 끝나서 문법만 하려니 비문학이 걱정, 비문학만 하려고 하니 문학도 걱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된다고 해서 문법도 제대로 안 잡히는데 다른 영역까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 못 나가겠죠. 문법을 초반에 하라고 했던 이유는, 물론 문법이 요즘에 추세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문제 출제 수가요. 그렇다고 문법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단 문법을 다 맞춰야 돼요. 암기 과목이니까. 그리고 문법이라는 게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일단 문법만 집중하시고, 그 문법을 한번 끝내고 나서 이제 문학과 비문학 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어떤 게 안 하고 있어서 불안하다고 해가지고 그것까지 괜히 어설프게 넣잖아요. 그럼 다 안 돼요. 하나라도 일단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일단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장수생 됩니다. 지금 저으신 거 봤을 때는 불안하다고 해서 막 자신의 실력과 맞지 않게 남들 이거 듣는다고 해서 이거 들으려고 하면, 그러면 남들과 큰 차이는 없어요. 남들이 하는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셔야 합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적게라도 꾸준히 독해 연습은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일단 문법을 먼저 기부터 끝내고 독해 연습 시작하세요. 일단 문법 자체도 일단 끝내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법을 아직 안 끝낸 상태에서 독해를 들어간다? 물론 국어 강사님들 말할 수 있겠죠. 비문학 중요하니까 매일매일 꾸준히 해라. 그거는 수능 때 비문학을 좀 공부를 할 줄 알고 기반이 있는 학생들 그게 가능한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비문학도 기본서 보셔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공부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가지고 조급함에 이것저것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대로 하나도 안 잡혀요. 자, 그리고 국어도 1타보다는 기출중심 독해 해주시는 다른 선생님 계시더라고요. 그분 거 빨리 타고 저 혼자 독해 연습할까 고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어 선생님들도 다들 영역마다 다들 다른 것 같아요. 뭐 권규 선생님은 계기문이 유명하고, 각각 이제 뭐 이유진 선생님 뭐 독해 알고리즘, 각각 국어 선생님들이 모든 영역이 다 유명한 게 아니라, 이제 인터넷 서칭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파트가 다 유명해요, 영역이. 그래서 한번 본인이 샘플 강의랑 그리고 해설 강의 들어봐가지고 자신과 잘 맞는 강사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우리 수험생분께서 남은 기간 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유명하다, 저게 유명하다,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할게요. 복습을 할 시간이 없고 회독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마 강의만 듣게 될 거예요. 이게 모든 일반 수험생들이 하는 시행착오거든요. 강의만 들어서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러면 공무원 합격 못 하시는 분도 없어요. 다들 강의를 보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기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9개월에서 8개월 안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최대한 강의를 줄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식적으로 우리가 회독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회독을 많이 하고 복습을 많이 하고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 중에서 약간 좀 잘 생각해야 될 게, 강의를 늘리면 늘릴수록 회독은 더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내년에 합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필요한 강의 위주로만 제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그것만 제대로 잡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전수 더 잘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집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불안해서 걱정이 돼서 남들이 이거 다 한다고 해서 뭔가를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남은 기간에서 강의 들을 거 다 듣고 과연 해독을 몇 회독하고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강의만 만약에 많이 들어서 합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재시생들이 왜 있겠어요? NC생들이 왜 있겠어요? 그분들 강의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본인이 결국은 직접 회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선별을 해야 돼요. 본인이 필요한 강의 위주로.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기본서랑 기출은 강의가 필요한 건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굳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회독을 많이 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들어서 점수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공무원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들 1년 프리패스 다들 듣고 있어요. 그게 아니죠. 직접 회독을 해야죠. 왜? 시험장 갔을 때는 우리가 직접 풀어야 되거든요.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